아니, 자네가 한양엔 웬일인가? 오, 그래. 오래간만일세. 그 집안은 다 무고하시고. 응? 다들 무고하시다네. 그래. 그나저나 마침 잘 만났네. 내 자네에게 꼭 해줄 말이 있었네. 그 자네와 친분이 두터웠던 김첨지 말일세. 세상을 떠났다네. 그 마침 김첨지 조문 가는 길인데 지금 나랑 같이 가세나? 안 가나? 한양에 다른 볼일로 왔는데 여기서 조문을 한다면 예의에 벗어나는 일일세. 난 다시 평양으로 내려가서 부고장을 정식으로 받고 조문을 하겠네. 허허, 이 사람 평양서 예까지가 550리 길이네.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나? 자자, 그러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가세. 먼저 가게나. 참. 이보게. 조선 숙종 때 선비 황순숭. 그는 그 길로 한양에서 평양까지 500리 길을 다시 걸어서 돌아갔다. 한양에 자기 볼일 보러 갔던 참에 친구 상가에 조문을 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황순승은 집에 돌아가 의관을 정제하고 정식으로 예를 갖춰 부고장을 받았다. 과거 조상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중국의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상해박물관. 항상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의 눈에 비친 동양의 그림들은 특이하다. 자연이나 배경에 비해 사람의 모습이 지나치게 작은 것이다. 미시건 대학교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 교수. 그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심리 구조는 모두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Well, as a matter of fact, about 10 years ago, I was convinced that people everywhere thought in the same way, perceived in the same way, had the same kind of memory and so on. I thought that one psychology was appropriate for everybody. 하지만 그는 실험을 통해 서양인과 동양인의 심리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수족관의 풍경을 보여주고 무엇이 인상에 남는지를 묻는 실험. 서양인들은 물고기에 대해 동양인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억했다. 반면 동양인들은 배경의 수초나 기포, 달팽이를 서양인보다 더 자세히 기억했다. 소와 닭, 풀 세 가지를 놓고 관계 있는 두 가지를 짝지어 보게 한 또 다른 실험. 서양인들은 동물이라는 속성에 따라 소와 닭을 짝짓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많은 동양인들이 소가 풀을 뜯어먹는 관계라는 것에 주목하여 이 둘을 짝지었다. 동양인은 관계나 배경을 중시하는 심리 구조가 있는 것이다. 니스벳 교수는 이러한 심리 구조가 유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Confucius specified very clear role relations between people, between husband and wife, emperor and ruler, and so on. In general, that is continued to be the case in East Asia, in Confucian societies.
that role relations are very complex. This requires people to pay attention to the environment, to the social environment, but also to the environment in general. 유교 문명권 국가들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공자 제사를 지낸다. 공자 제사에는 항상 8일무라는 춤이 등장한다. 손에 일무를 들고 8줄로 서서 추는 이 춤은 두 손을 맞잡고 몸을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물러서는 매우 단순한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이 춤은 공자의 시대에 예의 훈련으로 행해지던 것이었다. 과거에는 이런 춤을 췄었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추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귀족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췄었는데 그런 예의 범절을 춤과 노래와 이런 것들로 실제로 노래를 부르고 몸으로 행동하면서 배우게 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춤이었었던 거예요. 고대 중국에는 매월 첫날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노나라에서 관직을 지내고 있었던 공자의 제자 자공은 이 예가 못마땅했다. 제물만 희생되는 허례허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자는 오랜 세월 내려온 그 예를 제대로 지키고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공아, 넌 양을 아까워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그 예를 아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예를 중시했다. 공자가 그처럼 예를 중시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해 있던 춘추시대 말기. 주유 열국 중에 공자는 산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난다. 부인, 왜 여기서 혼자 울고 계십니까? 10여 년 전에 시아버지가 사나운 호랑이에게 물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 세상을 떠났더니 이제는 아이마저 호랑이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산 아래도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곳 관리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여서 마을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살아갑니다. 도저히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가 있더라도 여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보았느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那么到了孔子的时候，到了春秋的时候，可以说礼崩乐坏，这个社会秩序整个被破坏了。那么孔子呢，他在《论语》里面多次地谈到，他最崇拜的是周公，郁郁乎文在武从周，就是周代的文明是最灿烂的，所以呢，他是大声疾呼，这个社会要恢复到
周公治理卓越啊建立的那样一个次序里面去。 공자는 당시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은 또 다른 무력이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는 예를 회복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 이전의 과거에서 이런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찾고자 했다. 그것은 은나라의 뒤를 이어 기원전 11세기에서 7세기까지 존재했던 주나라의 시대였다. 이 시대의 유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바에 의하면 주나라 때는 이미 예약 제도가 발달해 있었다.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신분적 질서에 맞게 예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였던 것이다. 법이나 무력이 아닌 예로서 조화를 이루는 사회. 그것이 공자가 꿈꾼 사회였다. 공자의 사후 200여 년이 지난 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이런 생각에 반대했다. 그는 엄격하고 가혹한 법률의 힘으로 엄청난 사업을 벌였다. 진시황릉 병마용갱.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그의 군진을 그대로 지하에 옮겨다 놓은 것이다. 1호 갱에만 실물 크기의 병마용 6천여 개가 있다. 진시황릉 주변에 이런 갱이 180여 개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은 4호갱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발굴 현장 곳곳에는 농민 반란 때 불에 탄 흔적들이 있다. 但是呢，这个隔梁的上面呢，陪葬坑的过洞的上面呢，全部都架的是木结构的棚木，然后形成一个全木结构那个地下一个巷道。 所有的随葬品呢就放到这里边，后来在秦末农民起义的时候呢，全部被焚烧，这就是当时棚木被焚烧的以后那个木炭的痕迹。 이런 훼손 흔적은 가혹한 노역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으로 인한 것이었다. 我们也在这个清理这些修陵人员的墓葬的时候，发现有的人啊，身子呢就是。 头被砍掉，有的呀身子呢也有刀伤这一类的意思，这说明呢当时的他这个法律啊是非常残酷的。 진시황은 모든 유교 서적을 불태워 버리려고 했다. 힘이 아닌 예로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공허한 사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토록 강력했던 진나라는 진시황이 죽자 곧 멸망하고 만다. 진나라에 이어 등장한 나라는 한나라였다. 한나라의 5대 황제였던 경제의 무덤 한양릉. 내부의 유물은 진시황릉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유물의 크기가 줄어들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유물들이 주종을 이룬다. 예로서 조화를 꾀하는 유교적 질서로 사회를 다스린다는 관념이 도입되면서 생겨난 변화다. 한양릉 무덤의 배치에도 유교적 관념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 생겨나기 시작한 삼강오륜의 정신에 따라 황제와 황후, 왕자, 공주, 신하들의 무덤 배치에 질서를 부여했다. 妻子王皇后，她在布局上，她只能放在她东北侧，她不能和景帝并列，她就放在东北侧。这就主要从这一点就反映了妻为夫纲，她的地位呢不能超过丈夫。 유교가 사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된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유교 문화와 그 가치관 속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베트남. 베트남의 다이모 마을은 마을 향약에 의해 질서가 유지된다. 주민들 간에 분쟁이 있거나 도둑질이 있거나 또 누군가 서열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법이 아닌 마을 향약이 정한 규정에 따라 벌을 받는다. 주민들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한 약속이다. 그 내용은 향약 규약집에 정리되어 있다. 관원상제 시에 서로 어떻게 돕는지부터 불효자에 대한 처벌까지 130여 개 항목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향약은 강제적인 규율보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침으로써 유지된다. Nhưng mà cái hương ước ấy thì nó quan trọng ở chỗ thế này, bởi vì anh sống với cái quần tụ xung quanh đây mà anh để xảy ra một điều gì thì anh cảm thấy xấu hổ. Cái xấu hổ mới là quan trọng. 한국에도 향약의 전통이 있다. 전남 영암군 구림마을에서는 매년 여름 동네 어른들께 보양 음식을 대접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 마을 대동계의 오랜 전통이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개원이었거든. 이 개가 창립이 된 지가 400년이 넘었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앉았던 자리에 나도 가서 한 거야. 죽었다. 이 마을 역시 법이 아닌 자치적인 향약 질서에 의해 움직였다. 예에 어긋난 행동을 했던 이에게 벌을 주었던 장소다. 동원이라고 하는데 이 동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정을 해가지고 1700년도에 완성된 것입니다. 이 동원이 8장이 과실상규, 9장이 태만치벌. 옛날에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손도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심하면은 출동을 시켰습니다. 출동. 동네에서 쫓아내. 조선시대는 이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약속과 실천에 의해 비교적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었다. 국가의 공권력이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었지만 큰 사회적 동요나 갈등 없이 500년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1828년) 창덕궁 연경당에서 있었던 궁중의 생일잔치. 효명세자가 부모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열었던 잔치였다. 이 잔치는 철저하게 정해진 예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절을 할 때, 술잔을 들 때, 음식을 먹을 때의 춤이 모두 따로 정해져 있었고 복식이나 장식품, 술잔의 종류도 모두 예법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는 다 격식을 밟았지 않습니까? 아까 시콘을 갖다가 올리는 그런 의식이 있고 꽃을 긋고 준비하는 게 있고 술잔도 경건하게 임금님이 먼저 들게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 왕후가 들게 하고 이런 그 과정이 다 있어요. 순서대로. 그다음에 공주도 이제 나이 순서대로 다 올리게 하는 거는 그런 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 행사의 세세한 예법은 의궤라는 책에 완벽하게 정리돼 있다. 예법을 지키는 가운데 서로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 질서가 저절로 세워지므로 이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크고 실질적인 힘 중에 하나였다. 공아 공아 주인공아 가다 길도 타고 시지 마라. 일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예는 중요한 것이었다. 관원상제의 모든 의식 속에 정해진 예가 있었다. 상례 때는 곡을 해야 하고 삼배옷으로 상복을 입어야 하고 지팡이를 짚어야 했다.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이었다. 매년 봄, 가을 안동의 병산서원에서는 서원의 제사인 향사를 지낸다. 향사의 시작은 참석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의식으로 시작된다. 한 달 후 초대장을 받은 지역의 유사들이 서원을 찾는다. 향사 전날 도착하는 것이 예의다. 도착하면 의관을 정제하고 서로 인사를 나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맞절을 하는 것이 정해진 예법이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언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규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규제에 앞서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사 분쟁, 사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임무를 분담하는 의식이다. 축문을 읽는 축관, 첫 잔을 올리는 초헌관, 제사 음식을 법식에 맞게 상에 차리는 집례 등 각자가 맡아야 할 역할을 정해진 예에 따라 나눈다. 생저 일수, 대구어 이미, 대촉 일상. 집사 분쟁이 끝나면 그 맡은 역할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다. 조심스러운 자세와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예의 기본이다.
인축급 재집사 입취 배위. 이른 새벽 사당에서 제사가 시작된다.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과정 모두 옛 예법 그대로다. 우선생 학박이요. 뭐 제사의 결례는 없었는지요? 우리도 향사가 끝나면 유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로 예의에 어긋남이 없는지 묻는 자리다. 받는데 들어서 (1659년) 왕실에 국상이 났다. 재위 10년 만에 효종이 사망한 것이다. 효종은 둘째 아들, 즉 차자로서 왕위에 오른 왕이었다.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의 상복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예법은 자식이 죽었을 때 자식이 장자인 경우는 3년상을, 장자가 아닐 경우에는 1년상을 입도록 되어 있었다. 효종을 장자로 볼 것인지 차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다. 대왕 대비께서 마땅히 1년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자가 둘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미 승하하신 소현세자 외에 또 누가 장자란 말입니까? 아들 되는 임금이 승하했다 해서 3년복을 입는 관례는 없었으니 그 관례를 강조하면 될게요. 대왕 대비의 복은 1년입니다. 저들이 대왕 대비의 1년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대감님, 1년복이라니요. 이건 정말 당치도 않습니다. 3년복입니다. 이건 일반 사가의 장례가 아닙니다. 이 나라 임금의 국상이에요. 임금님이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지조이자 대통을 이을 왕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승하하신 선왕께서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왕통을 이었으니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까? 전하,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구례에 의하면은 3년복을 입는 게 맞사옵니다. 그러나 어버이가 3년복을 입을 경우는 오직 하나, 장자일 경우입니다. 효종께서는 장자가 아니셨으므로 1년복이 맞습니다. 왕권을 이었다 하면은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은 것이나 진배 없는 법. 3년복이 맞습니다. 정법은 천리입니다. 왕이시라고 해도 정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1년이 맞습니다. 오호, 3년복이 맞습니다. 전하, 1년이 맞습니다. 전하. 온 나라의 선비들이 이 예법을 두고 서로 다투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의 민생은 말이 아니었다. 중국에서 황색이 존귀한 색이 된 것은 이미 한대부터의 일이다. 황색은 곧 흙의 색깔이다. 따라서 천자가 황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땅을 소유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한나라의 명신 한현수는 공개 처형을 당했다. 옷을 입는 예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목이었다. 황제의 색인 황색 옷을 입고 말을 탔다고 누군가 밀고 했던 것이다. 소소한 예와 형식만 중시 여기는 것에 대한 우려는 사실 초기 유교부터 있었다.
노노 8일편에 나오는 이야기. 예 전문가인 공자가 등장하자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자는 동작 하나하나를 행할 때마다 일일이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예법을 행했다. 这个是放在这儿吧？这个是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적잖이 실망했다. 예 전문가라는 공자가 제례 절차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이렇게 매번 물어보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인이라. 공자에게 있어서 예의 참된 의미는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태묘에서 일일이 묻는 것도 상대를 공경하고 인정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또한 공자는 시대가 변하면 예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본래는 삼배로 만든 관을 쓰는 것이 예법에 맞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명주로 만든 관이 화려하지 않고 검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더구나. 그래서 나도 요즘 사람들처럼 명주로 만든 관을 쓰기로 했다. 한편 절을 할 때는 바닥에서 하는 것이 본래의 예인데 요즘 사람들은 마루 위에서 절을 올리기도 한다. 그건 좀 무례해 보이니 난 사람들과 다르더라도 본래의 예를 따르겠다. They're worried about hollow performance of ritual. But the aim of etiquette, I think, and the aim of all ritual, or social ritual at least, is to welcome people into society and put them at ease. And that surely was the aim of Confucius and his early followers.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예의 본질은 무엇일까? 사마, 나의 도리는 하나로 관통되어 있으니 잘 생각해봐라. 알겠습니다. 방금 선생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설하네. 설한 남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는 뜻이지. 충서. 서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가짐이다.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해 나의 욕구와 이기심을 억제하는 것. 여기에 예의 정신이 있다. 孔子是强调人与人之间应该是给予利而利人，给予达人的那么就是解决心灵的问题。孔子儒家思想当中，孟子提出来，应该就是说应该是就有一种善心善良心。 성균관에서 열리는 전통 홀예식. 신랑이 결혼식을 하기 전 어디론가 향한다. 신부의 가족이 있는 곳에 가 기러기를 바치고 신부를 결혼식장으로 데려온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유교식 결혼 예법인 친형을 간략하게나마 재현하는 것이다.
친형의 전통. 낯선 집으로 시집가는 신부는 자신의 집에서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결혼식을 치르고 시댁으로 향할 수 있었다. 시댁에 가면 신부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3일 동안에는 신랑을 비롯해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고 독상을 차려 신부에게 대접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듯 보이는 전통 결혼 예법의 절차에는 사실 신부를 배려하는 서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런 친형의 전통은 유교 문명권 국가에 공통적으로 남아있다. 베트남에서도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 결혼식을 치른다. 오늘날에는 꽃가마 대신 승용차를 탄다. 꽃가마 뒤를 따르던 신랑 친구들의 모습도 그대로이다. 결혼식이 완전히 현대화된 중국에서도 신랑은 결혼식 날 아침 신부집으로 가 돈주머니를 주고 무릎을 꿇고 노래를 부르는 등 갖은 고생을 한 후에야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장으로 향한다. 你看看惠山啊，再长一点就高了，再去一点矮了。 유교의 예의 문명을 서양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팡테옹, 프랑스 역사에 공헌한 위인들이 묻혀있는 곳이다. 18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계몽주의 사상가 몰테르도 이곳에 묻혀있다. 그는 종교에 반대하고 순수한 이성과 윤리에 의한 사회개혁을 주장해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공자 초상화와 시를 걸어놓을 정도로 유교와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프랑스 국립역사관에 소장된 몰테르의 친필 원고들. 그는 특히 동양 사회가 지니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L'hospitalité, l'amabilité, ce qu'il appelle l'humanité tout simplement, des relations d'homme à homme qui sont d'écoute, de patience, de modération, de tolérance. Il y a peut-être des aspects un peu mythiques dans tout cela, mais c'est son regard sur la fille.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라이프니츠도 마찬가지였다. 라이프니츠는 1701년 중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베이징에 있던 부배 신부로부터 온 편지였다. hoffte durch Bouvet, der ihm ja auch mit Abstand die längsten und ausführlichsten Briefe geschrieben hatte und der eben auf die Idee gekommen war, von der Gleichwertigkeit oder gar Kompatibilität von Dyadik, dem binären Zahlensystem einerseits, und den Hexagrammen andererseits. 라이프니츠는 평소에 동양에 대해 관심이 많아 선교사들로부터 다양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부배 신부가 보낸 주역의 64궤도는 라이프니츠에게는 놀라운 것이었다. 3000여 년 전의 주역이 자신이 발명한 이진법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었던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동양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고 선교사들과의 본격적인 서신 교환을 통해 중국의 철학과 사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됐다. 라이프니츠는 동양 문명에 대한 자신의 결론을 책으로 남겼다. 중국인은 규정된 이해법을 항상 적용하여 자신의 품성으로 만들고는 기꺼이 그것에 따라 행한다.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거나 친구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경우 농부나 하인들조차도 서로에게 예절을 지키며 공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 유럽인들은 대단히 놀라워했다. 이와 같은 이들의 행동은 유럽 귀족의 고상함에 버금간다. 농부와 하인이 이렇다면 관료와 강료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뻔하지 않겠는가. 예의 정신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싱가포르는 말레이 국가들에 둘러싸인 섬과 같은 나라다. 이스라엘과 닮은 꼴로 비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주변국과의 갈등이 거의 없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국이 발전하면 주변국도 같이 발전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유학생 탄 유핀. 그는 지금 싱가포르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국 학생보다 인접한 아세안 국가들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학생들이 잘 되면 두 나라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For Malaysia and Singapore is very near, which is also for the Southeast Asia region. So I think I can, by involving myself in this field, I can benefit the whole the region. Yeah, if I'm successful. So for me, I would like to finish my bond first, and maybe after that, I'll try to go back to Malaysia and then try to develop what is there. Yeah, in this field. 싱가포르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혜택은 주변국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진다. 캄보디아에서 온 랭힘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리가 마비되는 병에 걸렸다. 가족들은 싱가포르 정부의 도움으로 이곳에 왔고 랭힘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교통비와 숙박비까지도 지원받는다. You must make sure that you have a win-win situation with your neighbors. You must give your neighbors a stake in my survival. Your neighbors benefit by I surviving. Your neighbors benefit by I becoming successful. If I become successful and my neighbors do not benefit, then it's dangerous for me.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비교 경영학을 가르치는 베티정 교수는 중국계 미국인이다. 그녀는 종종 외국계 회사의 컨설팅을 하고 있다. 직원들은 업무를 하면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많은 사소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 I'm doing great. I'm doing great. The weather, unfortunately, is not too pleasant. In Korean, we're just waiting their reply. But sometimes they send a remind email, you know, like a red letter reminder or something. Sometimes we want to send like that reminder email, but I don't know that's is the rude or. 업무로 서로 메일을 주고받을 때 지난번 메일을 상기시키는 메일을 아무 인사말도 없이 제목만 달아 그렇게 보내도 되는 것인지 한국인 직원들은 무척 조심스럽다. And it's not considered inappropriate or disrespectful or out of chain of command, but actually expected for someone to do that as a sign of good management, being efficient and following up.
on execution of task. 하지만 배티정 교수의 시각은 동양인이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동양인의 방식으로 예의를 갖추어 메일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은 존중받은 느낌을 받을 뿐 아니라 보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또한 가지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더 훌륭한 비즈니스 방식인 것이다. The definition of Confucianism in modern day society is a high level of respect for not only others, but also for yourself. And it's a self-dignity to take pride in the traditions of our ancestors, of our nation, of our history, while navigating in a modern society. 고든 왓슨 사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CEO다. 그는 한국에서 근무하며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그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부모의 칠순에 부조를 하거나 상을 당하면 장례식에 모두 같이 가주는 모습이었다. 이것은 서양의 기업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한국인이 이런 인간적 관계 맺음, 타인에 대한 예의와 공경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는 이것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In some things, in marketing and business, I think my personal opinion is that American standards probably are the best in business, not in all areas. However, in terms of service, in terms of manners and interpersonal reaction, I personally don't think America is the global standard. I think in Korea, the Korean standard of service, face-to-face, is much better. 일본에는 지금도 전통 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 이 예법 교실에서는 제대로 인사하는 법만 3개월을 가르친다. 타도에는 더욱 엄격한 예법이 있다. 손님은 주인이 준비한 족자에까지 절을 한다. 차를 받으면 주인뿐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절을 하고 차를 마셔야 한다. 오가사와라 게쇼 사이씨는 일본 무로마치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예법의 계승자이다. 그녀는 전국을 다니며 이 예법을 계승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 (600년) 전통 예법의 계승자 게쇼 사이씨는 정작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불편하고 딱딱한 듯 보이는 예의 깃든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 본질은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은 억제하는 마음일 뿐이다.日本の昔の人々というのは慎む、つまり相手の人を 100% と考えたらば自分は 60%、70% ぐらいに自分の気持ちを抑えておくというのが本来ある日本の美学です。相手の人をまず大事に思ってその人が幸せな気持ちになることによって最後は自分も一緒に幸せになる。 한양에 다른 볼일로 왔는데
여기서 조문을 한다면 예의에 벗어나는 일일세. 난 다시 평양으로 내려가서 부고장을 정식으로 받고 조문을 하겠네. 정식으로 부고장을 받고 조문을 가기 위해 500리 길을 걸었던 선비의 행동은 현대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친구를 배려하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불편을 감수하는 격식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다. 초기 유교의 의도는 이런 배려와 공경으로 서로를 대하면 저절로 세상이 조화를 이루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대 사회는 나에게 편한 것과 이익이 되는 것만을 하라고 부추긴다. 그러는 동안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갈등과 충돌로 치닫고 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가 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서게 하는 것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 Individualism has become so strong that it is in fact self-defeating. If you, this is like the person who's what philosophers call the paradox of hedonism. If you try to aim directly at making yourself happy, you probably won't be. If you aim at making people around you happy, that often leads to your own happiness. So I think that there's a general lesson there. 如果我们不走人和自然的这种和谐，那人类它要灭亡的速度要加快，是吧？从这个意义上说，儒家它不仅不是这个社会发展的主力，它能够如果搞得好，是吧？它能够成为我们今天现代化的一个重要的一个文化的资源、思想的资源一个甚至是一个动力。 성년의 예를 치룬 젊은이들. 다가올 세상의 주인공인 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도 사람은 역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 마음.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힘이 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학구열 동아시아. 지식을 숭상했던 유교의 전통. 그러나 오늘날의 공부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식이 힘이 되는 시대. 우리 시대의 공부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